안녕하세요. 차이와 반복, 사유의 이미지 3절 311페이지 차이론적 인식 능력 이론. 감각적 지각들의 경우 어떤 사태들은 지각만으로도 충분히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적 사유가 나서서 탐구할 필요가 없지만, 어떤 사태들은 지성적 사유를 전적으로 끌어들여서 탐구에 나서도록 만들지, 지각이 건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한에서는 말이야. 그러므로 이 대목은 두 가지 사태를 구별하고 있다. 사유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태와 사유하도록 강요하는 사태가 그것이다. 첫 번째 것은 제인의 대상들이다. 대상을 제인할 때 사유와 사유의 모든 인식 능력들은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다. 사유는 대상을 제인하는 데 얼마든지 열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열중과 동원은 사유한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상을 제인할 때 사유는 자신의 이미지로 채워질 뿐이며, 이 이미지 안에서 사물들을 제대로 알아볼수록 그만큼 더 자기 자신을 잘 제인하게 된다. 가령 이것은 손가락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안녕 테아이테토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는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참되게 사유하는 것은 바로 제인하지 않을 때가 아닌가? 제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묻는 자는 이미 데카르트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심스러운 것을 통해 제인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의심스러운 사태가 기껏해야 어떤 지엽적인 회의주의나 어떤 일반화된 방법에 영감을 주는 것이라 해도, 이는 확실성과 의심을 본질적으로 구별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려는 의지가 이미 사유에 있다는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 313. 인식 능력들의 불화적 사용. 폭력과 각 인식 능력의 한계. 세상에는 사유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사태가 있다. 이 사태는 어떤 근본적인 마주침의 대상이지 결코 어떤 제인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마주침의 대상은 소크라테스일 수도, 신전이나 다이몬일 수도 있다. 이것은 감탄, 사랑, 증오, 고통 등 여러 가지 정서적 음조들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음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마주침의 대상이 지닌 첫 번째 특성은 오로지 감각밖에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대상은 제인과 대립한다. 왜냐하면 제인 안에서 감성적인 것은 오로지 감각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은 오히려 상기되고 상상되고 개념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 안에서 감각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어떤 것이다. 감성적인 것은 감각되는 것과는 다른 사태일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지시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자체가 다른 인식 능력들에 의해 겨냥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감성적인 것은 감각들의 실행을 전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공통감 안에서 이루어질 여타 인식 능력들의 실행을 전제한다. 반면 마주침의 대상은 감각 속에 실질적으로 감성을 분만한다. 이것은 감각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감각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질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기호이다. 이것은 어떤 감성적 존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감성적인 것의 존재이다. 이것은 주어진 소여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비로소 소여가 주어진다. 게다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 보면 감각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정확히 말해서 제인의 관점, 다시 말해서 어떤 경험적 실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감각 불가능한 것이다. 이 경험적 실행에서 감성은 단지 여타의 인식 능력들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는 것만을 파악하고, 또 그것이 어떤 공통감 안에서 관계하는 대상은 여전히 여타의 인식 능력들에 의해서도 포착되어야 한다. 반면
오로지 감각밖에 될 수 없는 것이 현존할 때 감성은 어떤 고유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어떤 초월적 실행으로 고양된다. 여기서 공통감은 더 이상 감성의 기여도를 어떤 협동적인 작업의 조건들에 따라 특정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성은 여기서 어떤 불협화음을 내는 유의 속에 놓이게 되고 감성적 기관들은 형이상학적 성격을 띠게 된다. 317. 플라톤주의의 애매성. 플라톤이 각각의 인식 능력별로 그 한계의 본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국가는 본질적인 마주침의 대상, 곧 모든 죄인과 구별되어야 하는 대상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상반적인 감각작용의 대상으로 정의한다. 손가락은 단지 하나의 손가락일 뿐이고 언제나 죄인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단단한 것은 결코 물은 것이 아니면서 단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단한 것은 자신 속의 상반적인 것을 위치시키는 어떤 생성이나 결합관계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하기, 사유 안에서 사유하기가 발생하는 과정. 인식 능력의 초월론적 형식은 그것의 탈구적 실행, 다시 말해서 우월한 실행이나 초월적 실행과 구별되지 않는다. 탈구적 실행의 각주, 초월적 실행의 특성과 내용을 설명하는 이 용어는 아래에 나오는 역설적 사용과 마찬가지로 공통감에서 벗어났을 때 인식 능력 사용이 맞이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그 밖에 불화적 사용, 부조화의 조화, 역설감, 디오니소스적 사유, 이미지 없는 사유 등의 용어들과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초월적이라는 것은 결코 인식 능력이 세계 밖의 어떤 대상들과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인식 능력이 세계 안에서 오로지 자신과만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또 자신을 이 세계에 낳아주는 어떤 것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초월적 실행이 경험적 실행을 기초로 전사되지 말아야 한다면 이는 정확히 초월적 실행이 어떤 공통감의 관점에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는 것을 포착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의 경우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칸트가 공통감의 형식에서 해방된 어떤 인식 능력을 고려하고 이 능력에 대해 진정으로 초월적인 어떤 정당한 실행을 발견하는 유일한 경우이다. 사실 순수이성 비판에서 도식화하는 상상력은 여전히 이른바 논리적이라 불리는 공통감에 존속되어 있다. 아름다움의 판단에서 반성하는 상상력은 여전히 심미적 공통감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숭고와 더불어 칸트가 말하는 상상력은 자신의 고유한 한계, 상상되어야 할 것, 자신의 최대치에 부딪히도록 강요되고 강제된다. 이때 상상력의 최대치는 또한 자연 안에서는 상상 불가능한 것, 비형상적이거나 탈형상적인 것이기도 하다. 또 상상력은 자신이 겪는 강제력을 사유에 전달하고 이로써 사유는 다시 사유하기의 본성과 능력의 근거로서 초감성적인 것을 사유하도록 강요받는다. 즉 사유와 상상력은 여기서 어떤 본질적인 부조화 속으로 진입하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일치를 조건짓는 어떤 상호적인 폭력 속으로 진입한다. 그리하여 숭고 속에서는 제인의 모델이나 공통감의 형식이 실패를 겪는 가운데 사유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가 주어진다. 상상력의 경우에 대한 각주였어요.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가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능력들에 대해서도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한다. 여기에 상상력에 대한 각주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의 사유란 무엇인가?
하이데거가 사유와 사유되어야 할 것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욕망이나 필리아라는 주제, 어떤 유비나 혹은 차라리 상동관계라는 주제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그가 같음의 우위를 계속 고수하기 때문인데, 설령 이 같음이 본연의 차이를 회집하고 포괄한다고 간주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증여와 선물의 은유들이고, 이 은유들을 통해 폭력의 은유들이 대체된다. 이런 모든 의미와 방향에서 볼 때 하이데거는 우리가 앞에서 주관적 전제들이라 불렸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존재와 시간 21쪽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에 대한 어떤 선존재론적이고 암묵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이고, 하이데거가 한정하듯 설령 그 이해로부터 명시적인 개념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16번 각주는 우리는 아직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영속적인 사실이다에 대한 각주였습니다. (327페이지) 폭력과 마주할 때 각각의 인식 능력은 여타의 모든 인식 능력들에 대해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모든 인식 능력들과 더불어 발산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각주. 코스타 악셀로스는 부조와의 조화라는 개념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개념을 세계에 적용하고 어떤 특수한 기호를 이용하여 이런 의미의 존재론적 차이를 지칭한다. 이념들의 배후에는 어떤 역설감이 자리하고 있고, 이 역설감은 탈구된 인식 능력들 간의 유일한 소통을 규정한다. 역설감에 대한 각주. 역설감의 원어는 양식과 공통감의 원어와 같은 계열을 이루는 신조어이고, 이 두 말과 대립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딸 연습하는 소리가 오늘따라 너무 크네요.